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잠시 영상을 쉬었습니다. 요즘은 증상이 약해졌다고는 해도 코로나라는 게 여전히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꽤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미리 예방해서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새해에 부디 건강에 유의하셔서 아프신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첫 영상의 주인공은 볼워치입니다. 올해부터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해 보려는 모양인데요. 일단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에도 진출을 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이버 시계 신제품에다가는 리테일가의 20%라는 꽤 의미 있는 할인도 걸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볼워치의 가장 큰 소구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오메가나 브라이틀링, 튜더 같은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들과 퀄리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격은 우리 돈으로 작게는 100만 원에서 크게는 수백만 원 가량 더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볼의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될 기회가 바야흐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이버 시계들을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오메가 시마스터 300의 리테일가가 740만 원, 브라이틀링 슈퍼오션의 리테일가가 680만 원대, 튜더의 블랙베이 58의 리테일가가 520만 원대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이번에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볼의 시계가 330만 원대이니까 거의 반값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그동안 슬금슬금 가격 인상을 해온 것도 있고 볼워치가 이번만큼은 할인을 제대로 하는 것도 있어서 제대로 가격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의 레이아웃은 50년대 말에 엘빈 비케레즈가 만들었던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 시계를 따르고 있는데요. 베젤이 유리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크라운이 2개가 있어서 그중 하나는 베젤을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오늘 시계의 정식 명칭은 엔지니어 투 다이버 크로노미터인데요. 좀 길죠? 볼워치는 항상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길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에도 뭘 많이 넣었지만은 시계 자체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뭘 많이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300m 방수에다가 1000가우스의 항자성 성능, 그리고 일정 정도의 내충격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36개의 트리티움 야광 튜브를 활용을 해서 알록달록한 무지개색 야광을 구현을 했습니다. 인덱스랑 10분침의 야광이 들어간 건 물론이고요. 이너 베젤에 샌드위치 마커에다 다 야광을 집어넣은 게 인상적입니다. 거기다 코스크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장착해서 시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도도 챙겼습니다. 볼워치는 요즘 시장에서 거의 사멸하다시피 한 이른바 남자의 시계, 오버빌트 계열의 시계를 여전히 진지하게 만들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헤리티지 모델이라고 혹은 인기 모델이라고 해서 자꾸 스펙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빼가면서 시계를 점점 대충 만드는 브랜드들에 지쳐 오셨다면은 볼워치가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 회사의 방향성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신다면은 강력한 시계에 대한 집착이 약간은 광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계를 이렇게까지 만들 일인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같은 슈퍼 컴프레서 스타일인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나 JLC의 폴라리스와 수치상의 사이즈가 비슷한 시계입니다. 케이스 직경이 42mm에 러그트러그의 길이가 50mm인데요. 레전드 다이버보다는 러그트러그가 살짝 짧고 폴라리스보다는 러그트러그가 살짝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상의 두께는 13.8mm로 비슷한 스타일의 시계들과 비교해서 더 두꺼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유리가 평면이고 케이스가 꽉꽉 차 있는 느낌이라서 수치상의 두께가 그대로 체감 두께로 느껴지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얇은 2892 계열의 무브먼트를 활용하고 있는 시계라서 그래도 볼 시계치고는 두께가 과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넣은 시계답게 무게도 꽤 있는 편인데요. 브레이슬릿을 제 17cm 손목둘레에 맞게 줄인 다음에 무게를 쟀을 때 195.5g이 나옵니다. 무게가 부담이 되신다면은 러버 스트랩을 같이 고르셔서 교체를 하시면은 무게를 많이 낮추실 수 있긴 할 겁니다. 러그 폭이 21mm인 거는 시계줄 교체를 많이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기본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좋다는 건 다행인 부분입니다. 볼사에서는 교체 가능한 러버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소재로는 이게 엔지니어 3가 아니라 2니까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041이 아니고요. 대신에 굉장히 반짝거리는 하이폴리시를 이번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젤과 케이스의 측면, 그리고 브레이슬릿의 가운데 조각이
하이 폴리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대에 보기 드문 고급스러운 광택은 이 하이 폴리시의 장점인데, 폴리시의 수준이 높아지면 상처도 잘 남는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사용간에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베젤을 돌리는 2시 방향의 크라운을 스크루다운 방식으로 잠기게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안전하긴 하지만은 쓸 때마다 풀고 돌려야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크라운을 눌러서 돌리면 베젤이 돌아가고, 크라운을 누르지 않고 그냥 돌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좀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생각날 때 베젤을 돌릴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계속 이렇게 크라운을 누르면서 돌려야 하니까 돌리는 느낌이 썩 쾌적하지 않은 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젤은 양방향으로 다 돌릴 수 있고요. 약간의 클릭감도 느껴집니다. 호불호를 부를 것 같은 사용감의 2시 크라운과 달리 시간에 맞추고 수동 감기를 할 때 쓰는 4시 크라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용감을 갖고 있습니다. 스크루도 상당히 쉽게 풀 수 있고 잠그는 것도 쉽고요. 수동 감기를 할 때나 크라운을 뽑을 때의 조작감도 아주 좋습니다.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는 선버스트 블루 다이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번쩍거리는 시계예요. 샌드위치 마커가 적용되어 있는 이너 베젤의 높이가 다이얼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약간 높고, 큼직한 트리팀 튜브를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어서 다이얼이 꽤 입체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패들 형태로 생긴 시분침은 약간 뾰족뾰족하게 생긴 데다가 폴리시가 잘 되어 있어서 시계에 색깔을 부여해 주고 있고, 다이얼의 크기에 맞게 비례와 길이를 잘 정해 놨습니다. 초침의 끝에는 오렌지색 포인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뭔가 액센트가 되어주고 있고요. 카운터 밸런스로는 볼이 자랑하는 레일로드 스탠다드 이니셜이 활용되어 있어서 또 시계에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회사 로고가 12시 방향에 이번에도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좀 재밌는 건 6시 방향의 크로노미터라는 문구가 필기체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요. 보통 이렇게 여러 색깔을 쓰고 여러 글씨체를 남발하는 다이얼을 안 좋아하는데, 이 시계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제 취향에서 좀 이 다이얼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날짜창 돋보기의 존재입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날짜창 돋보기가 제자리에 정렬이 잘 된 채로 있으면 날짜가 더 잘 보이는 건 맞는데, 예쁜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날짜창 돋보기가. 심지어 저는 롤렉스마저도 이 날짜창 돋보기가 있는 게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취향입니다. 트리팀 야광은 밝은 곳에서 따로 축광을 하지 않아도 계속 같은 밝기로 빛난다는 게 매력적입니다. 이 무지개색 야광은 볼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계를 갖고 계시면, 저도 무지개색 야광 볼 시계가 하나 있거든요. 어둡게 되는 시간이 기다려지실 겁니다. 다만 이제 트리팀 야광이 축광 방식과 달리 초반 밝기가 그렇게 쨍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다. 계속 은은하게 밝기가 유지되는 그런 야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백은 고성능 방수 시계에답게 솔리드백이고요. 볼에 또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케이스백이 화려한 장식 같은 게 많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재밌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날카롭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꽤 정교한 장식을 했음에도 손목에 불편한 착용감을 주거나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볼이 자랑하는 근육질의 브레이슬릿이 장착이 됐는데, 피니시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크루로 길이 조정을 하는 고급스러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그런 거는 이 브레이슬릿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선이 된 게, 미세 조정은 이번에도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원터치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채택을 해가지고 탈착을 좀 더 편하게 해줬습니다. 예전에 클래스프가 힘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미세 조정이 없지만은 또 긴 조각, 짧은 조각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섬세한 길이 조정도 됩니다. 그리고 러버 스트랩이 약간 바닐라 냄새가 나는 그런 러버 스트랩이고, 좀 볼만의 개성 있는 러버 스트랩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또 버클의 퀄리티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버클이 굉장히 개성이 있다, 이런 거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러버 스트랩을 하면은 시계의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거는 장점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볼의 엔지니어 마스터2 다이버 크로노미터를 살펴봤습니다. 이름이 여전히 긴데요. 20%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다른 럭셔리 브랜드 대비 강력한 가격적인 장점 같은 거를 느껴보실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오늘 소개하면서 굉장히 눈에 들어온 부분이었습니다. 퀄리티야 언제나 좋았고, 여러분들이
브랜드에서 이 영상에 제작비를 냈으니까 이거는 솔직하지 않은 리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의심을 갖고 보셔야 여러분들도 비판적으로 이런 리뷰를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광고라는 게 어디에 나가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크로 렌즈가 사정없이 들어오는 채널에 광고를 하는 브랜드들이 많지 않습니다. 퀄리티 논란이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그런 채널을 피하거든요, 광고할 때. 볼은 그런데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